네, 안녕하세요. 김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법률사이다의 주제는 바로 주거침입죄입니다. 얼마 전에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한 CCTV 영상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이 범인에 대해서 강간미수는 인정하지 않고 주거침입만 인정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영상을 두고 강간미수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 오늘은 주거침입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피해자 주거에 사실상 평온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침입은 언제 성립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신체의 일부만 침입해도 된다는 일부 침입설이 있고, 신체 전부가 주거로 다 들어가야 한다는 전부 침입설도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신체 일부만 들어가도 죄가 된다고 합니다. 즉, 창문에 머리를 집어넣는 행위도 죄가 되고, 발을 문에 집어넣는 행위도 주거침입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한 신림동 사건에서는 범인이 문고리를 잡아당기거나 비밀번호를 누르기만 했지 신체 일부가 집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주거침입 미수죄가 성립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법원은 주거침입을 완전히 인정해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판례는 집 그 자체가 아니라 1층 공용 현관 내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그리고 복도 등 이 공용 부분까지도 주거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신림동 사건의 범인은 문고리를 잡아당겨서 주거침입죄로 처벌된 것이 아니고 공용 부분에 들어갔기 때문에 처벌받은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주거침입죄와 관련된 실제 판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상대방을 오인해서 직접 문을 열어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요? 한 여성이 화장실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을 똑똑 두들기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남편인 줄 알고 이 여성분이 아빠야? 하고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웬 남성이 쳐들어와서 강간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천만다행으로 비명소리를 들은 남편이 쫓아와서 더 큰 화는 면했다고 합니다. 우리 법원은 이렇게 피해자가 착오로 문을 열어준 사건에 대해서도 주거침입죄로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가 범인이 들어오는 것을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전혀 승낙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판례는 화장실 용변칸도 주거에 해당한다고 봤고, 심지어 피해자가 착오로 문을 열어준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집 주인이 허락해서 집에 들어가는 행위는 무조건 괜찮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A라는 남자가 유부녀인 B라는 여성과 불륜 관계였습니다. 이 남성과 여성은 B의 남편이 집을 비운 틈을 타서 총 6차례나 B의 집을 방문해서 위험한 사랑을 나눴는데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이 남자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했습니다. 우리 법원은 이 B라는 여성의 승낙이 있었어도 남편의 의사에 반하여 간통의 목적으로 집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남편의 사생활의 평온을 깨뜨렸다는 것이죠. 사실 일반인들도 알게 모르게 일상에서 이러한 쟁점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집을 보러 온 사람에게 건물주가 세입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문을 열어준 행위가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될 때는 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아닙니다.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받아야겠죠. 어려운 법적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앞으로도 법률사이다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이다의 김지훈 변호사였습니다.